일기나 써볼까? 오늘은 뭘 했나? 나는 운동밖에 안 했나? 운동한 거 쓰죠. 자.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 일기앱 업데이트 된 거 써보셨나요? 오늘은 애플의 일기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리뷰라기보다는 이 앱이 현재 떨어지는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친구들한테 사용해본 사람이 있는지 어땠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이걸 써본 사람이 없고 심지어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일기앱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할게요. 2023년 12월에 iOS 17.2 버전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검색하면 설치된 일기앱이 바로 나올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별거 없는 일기앱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빈 공간에 글을 적어 내려갈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사진이나 들었던 음악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재 애플 일기앱은 완성된 버전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기는 해요. 애플 일기앱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일기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제가 꽤 오랜 시간 사용했었던 데이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한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이게 꾸준히 습관이 되기가 어렵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고민이 돼요. 애플 일기앱은 이때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오늘 하루를 정리해서 주제를 추천해줍니다. 촬영한 사진, 들은 음악, 오늘 한 운동, 그리고 방문한 특별한 장소 등등 뒤에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아직은 이 중요한 제한 기능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요. 첫 번째로 애플이 그렇게 강조하는 에코시스템을 이 제한 기능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사에서는 맥으로 듣고 집에서는 홈팟으로 듣는데 애플 일기앱에서 추천해주는 내가 오늘 들었던 음악은 오로지 아이폰에서 재생된 것만을 기준으로 추천합니다. 아이패드도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이 쉬링크도 저는 아이폰으로는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패드로 보거나 거의 집에서 애플 TV로 시청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 아주 감동적이고 중요한 시청 경험이었던 이 사건을 아이폰에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해서 오늘 저의 쉬링크 감상 경험은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한 API 적용 준비가 너무 미흡한 채로 출시가 됐습니다. 애플에서 일기앱 공개와 동시에 바로 일기 쓰기 제한 API를 쓸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미리 공개가 되었어야 하고 유저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적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에 적용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스포티파이에서 너무 좋아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노래도 당연히 제한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넷플릭스에서 오늘 정주행한 이두나 제한 항목으로 떠야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정주행한 채널에 대한 감상도 남기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어요. 적어도 사용시간 탑5 앱은 해줘야죠. 너무 준비가 안 된 채로 출시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오늘 시점에서 애플 일기앱은 제한이 핵심 기능인데 막상 이 제한을 잘 사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직 개선해야 할 UI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요. 간단히 몇 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찾기 기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쌓아 나가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일기앱 내 검색 기능이 없고 스팟라이트에서 일기 내용을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찾기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린 일기 쓰는 감성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일기를 매일 쓰겠어요. 내가 날짜를 과거로 입력해서 일기를 쓰려고 하면 그 날짜에 맞는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일기 앱은 날짜 지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오늘의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이것도 제한 알고리즘이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자잘자잘하게 필요한 개선 사항들이 아직은 사용하면서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쓰지 마세요. 일기에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마치 힘순찐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일기의 힘이 내가 적은 글의 퀄리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글을 써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일기라는 건 매일 반복해서 하루를 기록하는 그 꾸준함이 대단한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일기 앱이 이 습관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쓰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정해둔 날짜와 시간에 일기를 쓰라고 알림이 오고요. 그럼 저는 일기를 써야겠다는 의무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뭐 했지? 제한 항목이나 보려고 들어가요. 막상 들어와 보면 오늘 먹었던 음식 사진도 보이고, 새롭게 가본 카페의 위치도 새로운 장소로 추천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 갔던 PT 운동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간단히 되짚다 보면 한마디 남기고 싶어지는 일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니었었던 오늘 점심을 먹은 식당에 대한 인사, 운동은 바벨을 들 때 힘든 게 아니라 운동하러 가기 전이 더 힘든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적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기라고 대단하게 길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억하면서 한두 줄로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됐고, 그렇게 꾸준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니까 원래 일기라는 게 대단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다시 한번 그때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제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벌써 저는 매일 일기 쓸 거리가 없었던 적이 없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저야 어떤 제품을 쓰든 어떤 앱을 쓰든 항상 평가를 하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찾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보였지만, 그냥 일기나 써볼까? 하고 애플 일기 앱을 쓰기 시작하면 적어도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무섭기도 해요. 아이폰으로 일기 앱을 꾸준히 쓰면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내가 아이폰 일기 앱으로 계속해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갖게 되면 언젠가 내가 아이폰을 쓰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내가 보고 듣고 움직인 모든 기록들은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일기를 써왔는데 이 모든 것을 두고 갑자기 내일부터는 갤럭시에서 일기를 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일기는 나의 가장 개인적이고 여과 없이 적은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데이터가 중복해서 쌓이는 상황조차도 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일기 쓰는 습관을 애플 일기 앱으로 시작을 했다면 저는 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일기 앱은 아이패드에도 없고 맥에도 없습니다. 끊김없는 연결성과 에코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이 굳이 아이폰 전용 앱으로 만든 이유는 결국 이 일기라는 건 가장 개인화된 기기에서 사용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이폰을 벗어날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기기로 확장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소름 돋죠. 그래서 원래 아이폰에서밖에 적지 못한다는 걸 단점으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사용할수록 이건 전략적 선택인 건가 싶어서 이 부분은 단점으로 꼽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기를 키보드로 좀 시원하게 적고 싶은데 아이폰밖에 안 돼서 좀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선택이었나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무서울 거예요.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디즈니 플러스 모두 제한 API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정주행했던 드라마를 태그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리디나 크레마 같은 2부까지 API가 적용되면 오늘 읽은 책에 대한 나의 솔직한 소감까지도 일기앱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겠죠. 그리고 무서우니까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일기라는 건 정말 쓰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단한 일기를 써서 대단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그것이 조금씩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올해는 일기 한 번씩 써보는 거 어떨까요? 써보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일기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제가 일기를 쓰다가 조금 웃겼는데, 어릴 때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쓸 때도 밀려서 막 몰아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왜 자꾸 밀린 일기를 쓰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1시에 알람 설정을 해놨는데 왜 나는 11시에도 항상 바쁜 거야?